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9월 17일입니다. 오늘 인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인천 개인택시 시세가 어떻게 됐나요? 개인택시 시세가 쭉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전주부터 조금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관계로 전주보다 100만원 정도가 하락했어요. 예. 그 100만원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보다 100만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파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신 거죠. 사시는 분보다 파시는 분하고 다시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없어서 물건을 못 팔고 기다렸는데 지금은 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한 4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파시는 분들이 내놓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마 그분들도 이제 기대 심리에서 추석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시는 분이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10통 이상씩 와요. 개인 택시를 팔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관망만 하시던 분들이죠. 오를 건가 내릴 건가 계속 관망하다 이제 내림으로 돌아설 것 같으니까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거래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거래가 6건 정도 했어요. 예. 그러면 전주 대비해서 좀 늘어난 건가요?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게 갔는데 전에는 물건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바로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오는 물건이 다 소화가 안 돼요. 이제 좀 적체된다고. 예. 그럼 앞으로 인천 개인택시 시세는 어떻게 보세요? 추석 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소폭 하락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개인택시가 추석을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놓는 이유는 또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휴가 끝나면 팔아야지, 그리고 휴가 끝나면 바로 추석이 겹쳤잖아요. 추석이 겹치니까 그러면 추석이나 세고 팔아야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년도부터 이렇게 쭉 그 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그 시점이에요. 여름 휴가 갔다 와서 파시는 분, 추석 전후로 해서 파시는 분들. 예. 그러면 이제 그 개인택시 신차 문제 때문에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나타가 단종됐는데요. 이 후속 모델이 좀 나온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까? 소나타 후속 모델이 그 뉴라이즈 소나타를 계기로 해서 지금 단종됐거든요. 그런데 그 뉴라이즈 후속 모델로 나왔던 그 랜드카형하고 자가용으로만 나왔던 DN8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이제 또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면서 랜드카형으로 나왔던 것은 LPG 차량이잖아요. 그거를 택시로 전환을 해서 아산 공장에서 아마 내년 4월 달부터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그보다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본 관점으로는 한 2,400에서 2,500만 원 선에서 책정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 소나타보다 얼마나 더 오르는 거예요? 기존 소나타보다 400에서 500 정도 오르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하겠다 그랬던데 그게 그 모델인가요? 전용 모델은 아니고 단종된 DN8이라는 모델을 택시로 해서 이제 전문 차로 해서 만들어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소나타와 거의 비슷한가요, 그게?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외관 형태는 좀 달라지겠죠. 자가용으로만 나오는 소나타가 DH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DH 나오기 전 모델, 뉴라이즈 소나타하고 DH 가운데 있는 모델이죠. 그게 단종된 모델을 지금 다시 이제 택시로 전환해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특이한 건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그런 건이 있어요. 아버지 차를 또 아들이 물려받는 거. 요즘은 그런 차들이 일주일이면 한두 대씩 꼭 나오더라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한테 그걸 물려주는데 물려주시면서도 다들 흔쾌히 물려주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물려주시면서 내가 몇 년 더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는 상황이 되니까, 물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는 심으러 가시고 아들은 신나고 그런 형식이 되더라고.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물려준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 나이가 고령으로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판단력도 좀 떨어지고 기동력도 떨어지니까 큰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이건 개념이 물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고 파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차를 아들이 사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들이 다시 자격 조건만 되면 그 차를 해서 아버지 차를 승계해서 탈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세금을 물어요? 세금은 취득세 정도만 묻는 거죠. 네. 예, 예. 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예, 예. 개인 택시에 물건 놓고 내리는 거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예, 예.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예.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개인 택시에 물건 놓고 내려가지고 전에 그 마약 같은 것도 네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청소년이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분들이 마약을 하면서 택시다 놓고 내린 걸 찾으려고 수배하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 그 물건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는 게 마약이었잖아요. 그리고 택시에다가 가장 조심할 거는 택시 승객이 타서 휴대폰을 쉽게 말해서 놓고 잘못 놓고 내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개중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주머니에다 넣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단순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다 넣어서 안 돌려주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절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실들은 습득을 하면은 돌려주는 게 맞고 그걸 만약에 해서 처분을 하거나 그러면 법적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면허권도 취소가 돼요. 네, 그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찰서에 갖다가 맡기시든지 어차피 본인이 찾아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구대, 지구대 곳곳에 있잖아요. 지구대에다 갖다 줘도 되고 그 지역 개인 택시 조합에 갖다 줘도 돼요. 예, 예. 대표님, 앞으로 개인 택시가 아까 그 근거리 택배도 한다 그랬지만 예, 예. 고령화 사회가 되면 근거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택시가 다양한 그냥 기능을 띠게 될 거예요. 가까운 거리, 조그마한 거, 소리 배달이나 이런 거 사람만 실어 날리는 게 아니고 가까운 물품도 운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아요. 예, 예. 고령화 시대가 되면 어르신들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골목길에 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개인 택시나 이런 택시들이 그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골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아, 네. 시골 같은 데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네들 혼자 있는 집에는 도시에 사는 아들들이 시골로 전화를 해서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시니까 잘 계시나 좀 살펴보시고 어디 한번 이렇게 돌아서 구경 좀 시켜주고 오세요. 그래서 돈을 송금해 준다 그래요. 예, 요즘 그런 시대더라고요. 예, 예. 개인 택시 거래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사기 전에 전 차주, 파는 사람 서류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행정조치를 받은 차량도 좀 있고 그래요. 행정조치라는 거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청구나 그런 게 있는데 행정조치 받은 그건 승계가 돼요. 승계가 돼서 2년 정도 되면 소멸되는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행정조치 받은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는 통보를 안 해줘도 사는 당사자한테는 통보를 해줘요. 이런 조치에서 행정조치가 받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연락이 가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유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최근에 뭐 개인 택시 관련 사기 사건 그런 건 없죠? 예, 예. 요즘 그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간혹 그런 업자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 택시 한 대를 3사람, 4사람한테 서류를 다시 구청에 가면 서류를 무작위로 발급을 해줘요. 분실 처리하게 되면은 그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2사람, 3사람, 4사람을 이렇게 팔고 한탕하고 교도소 가서 몇 년 살다 나와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정리되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 예. 그래도 혹시나 개인 택시 번호판 값이 거의 억대니까요. 예, 예. 그런 사기 사건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행정관청에 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한 방법인데 보통 사시는 분들은 구청까지는 따라가진 않아요. 저희가 대행을 해서 구청에 접수를 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좀 미심쩍다 하면은 직접 관할 구청에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같이 가셔서 제가 이 차 남발을 샀는데 이 차에 행정조치나 불미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사는 분은 당사자니까 알려줘요. 저희한테는 알려주지 않아도 사는 분한테는 알려주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천 개인 택시 시세가 조금 하락했네요. 뭐 추석 지나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 택시가 근거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활용도가 앞으로 개인 택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거자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거자였습니다.